들어보시면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한 번의 결혼과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어요. 당시에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고 또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20의 나이에 첫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저보다 12살이나 많은 띠동갑 남자친구였죠. 제가 20일 때 만났으니 남자친구는 32살이었어요. 그렇게 4년을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에 골인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또래의 여자들이 만나주지 않는 남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첫 연애였고 어렸으며 순진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문제라고 인식조차 할 수 없었죠. 어찌되었든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는 4년의 연애 시절 동안 제게 잘해줬고 그런 남자친구를 저는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프러포즈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거고요. 하지만 저희 집안의 반대는 태풍보다 거셌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 1살 어린 제 남동생과 3살 많은 오빠가 정말 화를 내며 저를 뜯어말리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반대하면 할수록 저와 남자친구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 고집과 남자친구의 호소 끝에 제 나이 꽃다운 24세 나이에 36세 나이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거의 모셔오다시피 했어요. 장가도 못 가고 노총각이던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 하시면서요. 좋은 시댁을 만난 제 신혼생활은 무척이나 재미있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로망으로 똘똘 뭉쳐진 일상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무척이나 좋았고 이제 제 미래에 어느 순간에나 이 사람과 함께 할 거란 생각에 들떴어요. 저와 이 남자를 반반 닮은 아이는 어떨지 궁금했고요. 제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우린 아이를 조금 더 있다가 가지기로 했어요. 신혼기간을 3년은 가지기로 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고작 2년 정도가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26이었고 남편이 38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 이상했어요. 아니, 수상했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안 하던 짓을 한다고 해야 하나? 여기 사연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뭔가 수상하단 촉이 온다고 해야 하나?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거나 훔쳐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잠든 남편 옆에 놓여진 휴대폰이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가져와서 화면을 켜보니 세상에, 생전 귀찮다며 걸어놓지도 않은 잠금을 걸어놨더라고요. 남편이 깰까 마음을 졸이며 남편의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어 잠금을 풀었고 전 그대로 거실로 나가 숨을 죽이며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엔 정말 가당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먼저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맨 위에 있는 채팅방이 어떤 여자였어요. 대화방을 눌렀더니 애기야 자기야부터 시작해서 온갖 달달한 말과 함께 저한테는 요즘 해주지도 않는 칭찬부터 사랑 표현까지 쏟아냈더군요. 제가 아닌 그 여자에게 말이에요. 제일 위로 올려서 대화방을 전체 정독했습니다. 저한테 소원해진 시기와 남편이 바람난 시기가 일치하더군요. 저는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남편에게 이젠 제가 익숙해진 줄로만 알았지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놀아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대화방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진첩에 들어가니 정말 기가 막히는 사진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제 사진은 보이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저랑 같이 사진 찍은 건 그때부터 6개월 전이었어요. 그것도 남편의 사촌동생 결혼식에 가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고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남편에게 추궁을 하기 전 혹시나 발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의 사진첩에 있던 사진들과 그 여자와 나눈 모든 대화들을 캡처해 제 컴퓨터로 옮겨놓고 그 여자의 번호도 제 휴대폰에 저장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날이 밝아오더군요. 새벽 5시.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은 온갖 짜증을 내며 절 노려보며 일어났어요. 남편은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던 그 시절의 남편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저는 그 여자의 이름을 대며 이야기했어요. 한서영이 누구야? 한서영이 누구냐고. 지금 내가 묻고 있잖아.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뒤따라가 팔을 붙잡으며 물어도 차갑게 저를 내칠 뿐이었어요. 그렇게 이른 새벽, 저는 남편에게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 바에 이혼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잘 살겠다고, 딸만 믿어달라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한 결혼이라 그런 딸인 제 결정을 철석같이 믿어주셨던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면 이혼이란 것이 그리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옮긴 그 여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에 취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누구세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김진수 씨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좀 만나죠? 그 여자는 한숨을 쉬더니 싫은데요? 제가 왜요? 라고 대답했어요. 싫다고요? 여기서 더 일을 크게 만들까요? 라는 제 말에 한숨을 또 쉬더니 점심쯤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점심이 되고 저는 상간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건 뭔지 아세요? 상간녀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단 사실이에요. 44살이더군요. 남편보다 8살이 더 많았고 저보다 무려 18살이나 많은 아줌마였어요. 그 여자는 전부 다 알고 왔다는 제 말에 코웃음을 치더니 아까 전화에 하던 존댓말도 집어치우고는 그래서? 근데 날덜 어쩌라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짓은 상간이라고. 내 남편 유부남인 거 알지 않느냐고. 당신 남편도 알고 있느냐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따져들었어요. 그 여자는 저를 가소롭다는 듯이 아래 위로 훑어보기 시작하더니 피식 비웃고는 대답했죠. 나한테 이럴 시간에 네 남편 관리나 잘하지 그랬어.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네 남편 꼬신 게 아니고 네 남편이 날 꼬신 거야. 그리고 나 남편이 없어. 소송을 하든 지지고 볶든 전부 다 네 맘이긴 한데 오늘 네가 만나자고 한 걸 네 남편한테 알려줄 거거든? 과연 네가 네 멋대로 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저는 그 여자에게 화를 내지도 못했어요. 남편이랑 헤어져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있는 대로 저를 비꼬고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는데 받아칠 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 조롱어린 언사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깔깔거리며 남편 관리 잘하라고 충고하는 상간녀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눈에 쌍심지를 킨 채로 말이에요. 상간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에겐 더 이상 저와 이룬 가정은 안중에도 없었고 상간녀에게 만나자고 한 저를 살벌하게 노려보고 정신이 나갔냐고 묻더군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만나? 남편은 제게 그렇게 따졌어요. 제게 자격이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애걸복걸하며 정신 차리라고 울면서 호소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지긋지긋하다고 말을 했고 2번 다시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민폐 끼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는 간단하게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어요. 어디 가냐는 제 물음에 상간녀 집에 갈 거니까 연락조차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쾅 닫힌 문을 보는데 제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몰라요. 저는 시댁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이 8살 많은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한탄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화가 나셨고 남편을 불러들이셔서 혼내셨죠.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저라며 제 탓을 했죠. 그리고 시댁을 떠났고 시부모님은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댁의 태도도 남편과 비슷해졌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가정교육이 소홀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든 아들 녀석 마음을 돌려놓고 호되게 혼내겠다고 이야기하시던 시부모님은
제게 기다리라고 요구했죠. 남자들은 한 번씩 바깥으로 나돌기도 한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니니? 네가 우리도 이렇게 들들 볶는데 남편도 볶은 것 아니니? 아휴, 네가 이러니 채가 나돌지. 너도 이런 거 고쳐야 한다. 어차피 남자들은 나돌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냥 마음 놓고 기다리렴. 보채지 말고 하시면서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 말을 믿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본인이 유책 배우자면서 말이에요. 집을 들어오지 않은 지도 꽤 지났는데 남편의 불륜을 알아차리고 3달 뒤에 길을 걷다 어지럼증을 느껴 쓰러진 적이 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임신 중이었더군요. 스트레스가 극심하기도 했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난 뒤 제대로 먹지 못해 아이가 유산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술이 늘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셔야만 잠에 들 수 있었어요. 단골 술집도 생겼더군요. 작은 바에 가서 혼자 노래를 들으며 위스키를 마시는 순간에나마 긴장을 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뎌지지가 않았어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와 남편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어차피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이었고 저도 밖에서 술을 마셨죠. 작은 바에서 잔잔한 음악을 듣고 술을 한 모금씩 넘기면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되었어요. 타들어가는 속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단골이 되었고 거의 매일같이 출석 도장을 찍었어요. 일정한 시간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남자 하나가 제게 치근덕거리더군요.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한잔할래요? 하면서요. 저 유부녀예요. 라고 수차례 거절했는데 그 남자는 넉살도 어찌나 좋던지 아니 제가 뭐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 그쪽도 혼자 술 마시러 왔고 나도 혼자라서 술 혼자 마시면 적적하잖아요. 하며 능글거리며 제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처음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는데 그게 신기하게도 낯선 사람을 앞에 앉혀두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니까 슬픈 현실이 조금 외면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약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린 꽤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매일 가는 시간이 있으니 그 사람이 알아서 맞춰오는 것 같았죠. 일주일에 3, 4일은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저보다 2살 어린 남자란 사실 뿐이었죠. 술친구가 생겨서 그런지 이젠 오며 가며 자주 봐서 정이 든 것인지 하루는 문득 하소연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의 걱정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순 없었거든요. 뒤에서 수근거릴까 무서워서요. 남편이 연상의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그런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렇겠다고 비는 게 아니라 이혼을 요구한다고, 게다가 상간녀는 날 조롱했다고, 뭐라고 조롱했는지 아느냐고 하소연을 하다가도 임신 사실조차 몰랐던 나는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유산을 시키는 걸 보면 나도 지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조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울다 웃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맞은편에 앉은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남자는 위로도 공감도 해주지 않았고 해결 방안도 제시해주지 않았지만 저 한마디에 울음이 왈칵 나왔고 정말 토해내듯 울음을 터뜨렸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제 맞은편에 그 남자는 그저 앉아만 있어 주었는데 그게 참 고마웠죠. 제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하자 그 남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의 엄마도 남편을 두고 외도라고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서 남자 하나 물어와서 집에 들여서 부부놀이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집을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불륜 저지르는 거 습관이고 절대 못 고친다고 하면서요. 제 나이도 젊은데
뭐가 못나서 그 논팽이를 붙들고 있느냐고요.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몸을 버리지 말고 그냥 이혼하고 새 삶을 살라고요. 자신이 상간녀인 엄마 밑에 자라보니까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 부모란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리고 좋은 부모가 절대 될 수 없다고, 그러니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고생한 거 억울하지 않게 증거 다 챙겨서 받을 거 다 받고 할 수 있는 만큼 크게 위자료라도 뜯어내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수랍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제 인생보다 그게 소중하냐고, 그건 틀린 생각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참 이런 말이 웃기긴 한데 낯선 이에게 들은 그 진실성 있는 말이 참 위안이 되었어요. 저는 웃기게도 그렇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렇게 진심 어리게 조언해준 그 남자와 친구도 하기로 했죠.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선택지를 주면서 고르라고 했어요. 이혼 소송까지 가면서 더러운 진흙탕 싸움으로 불륜으로 이혼당했단 낙인이 찍힐지, 아니면 합의이혼으로 하되 집과 차의 명의를 나에게 넘기고 위자료로 1억을 줄지 말이에요. 저는 덧붙였어요. 참고로 소송으로 갈 시 내가 벌금을 내는 한이 있고 깜빵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네 부모랑 당신 얼굴 절대 못 들고 다니게 할 생각이야. 남편은 저에게 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합의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우린 그렇게 조용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이혼의 과정은 소송에 비해선 간단했지만 명의 이전부터 세금 문제까지 처리할 일이 참 많았어요. 또 지인들에게 이혼했다는 소식을 알려야 하기도 했죠. 얼추 일을 다 끝내고 제 앞으로 돌아온 집과 차를 팔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고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 그 남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와 친구 먹은 2살 어린 남자 말이에요. 이혼을 하면서 한동안 바빠서 가지 못했던 바에 오랜만에 갔습니다. 드라마처럼 그 남자가 제가 항상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보더군요. 그때 바텐더가 저더러 말했어요. 요즘 통 안 보이셔서 저분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손님 안 오시는 동안 매일 출석도장 찍었다니까요? 하면서요. 그렇게 오랜만에 그 남자랑 술을 마시게 되었고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저리에 가정사까지 말하면서 저를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친구하기로 했는데 번호도 모르니까 좀 그랬다고 하면서 번호도 교환하자고 했죠. 그 이후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고민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시기도 했고 술을 마시다 보니 속 얘기도 하고 어느새 낮에 만나 밥도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렇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제게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사랑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아 더 이상 남자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상태라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 마음을 거절했죠. 하지만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남자들은 몰라도 난 안 그래. 난 엄마를 좋아하지만 엄마를 닮고 싶지 않아.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그 남자도 불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 적어도 가정에만 충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 남자가 싫진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전 남편이랑 있으면 항상 마음을 졸였는데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항상 편안했거든요. 이혼한 지 약 1년 정도 지난 어느 겨울, 제가 27에서 28살이 되던 새해에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정말 편안하게 만났어요.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저랑 너무 잘 맞았거든요. 이제 연인이 된 남자친구는 제 나이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청혼을 했고 당연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자친구네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남자친구분께서 저의 존재를 무척이나 궁금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간 남자친구네 집에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사를 드리러 간 저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전 남편의 상간녀였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자친구라고 함께 산다고 한 사람은 제 전 남편이었고요. 남자친구를 제외하고 저희 세 사람은 얼이 빠졌습니다. 이혼한 지 약 2년이 흘렀어도 그 징그러운 얼굴들은 그대로더군요. 저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오는 듯 했고 현관에서 다시 몸을 돌려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영문도 모른 채 저를 쫓아나와 발을 동동 굴리며 어디 아프냐고 물었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남자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눈물이 절로 났거든요. 저는 울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실제 우리 엄마 만나니까 많이 실망스럽냐고, 그렇다면 미안하다고 제 팔을 붙들고 애원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해야 했어요. 나 이혼한 거 알고 있지? 내 전 남편이 바람나서 불륜 저질렀다는 것도. 갑자기 그 일은 왜? 그 상간녀 당신 엄마야. 뭐? 내 전 남편과 불륜 저지른 상간녀가 당신 엄마고 지금 당신 집에 놀러 앉아있는 저 양반이 내 전 남편이라고. 남자친구는 커다란 충격을 받은 듯 했죠. 본인 엄마가 다시 또 한 번 불륜을 저질렀었다는 사실도 물론 충격적이었겠지만 남자친구는 제 이혼에 관한 전말을 전부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상간녀가 제게 어떤 언행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상간녀를 인간말종이라 욕을 했던 남자친구였는데 그 인간말종이 본인 어머니란 사실이 믿기 힘들었겠죠. 나라를 잃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뒤돌아서서 돌아갔고 우린 그렇게 헤어졌어요. 정말 전 남편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약속한 장소에 가니 남자친구는 커다란 다짐을 한 듯한 표정이었죠. 전 이대로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나 부모 자식 간 연 끊을 거야. 이런 말하긴 조금 그렇지만 당신 전 남편 만났으니 두 분이서 알아서 잘 사실 거라고 생각해. 내가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이번에 어머니가 다시 한번 내 인생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으니 난 자식의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해. 나 정말이야. 우리 어머니 마지막으로 만나는 순간은 어머니 장례식일 거야. 그러니 너만 괜찮다면 우리 결혼하자. 정말 미안해. 나는 네가 포기가 안 돼. 하면서요. 크게 상처를 받은 남자친구를 보고 있으니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서 또 반대가 있었지만 저는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했어요. 제 남자친구가 저랑 만나면서 저희 집에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도 반대하시는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는 친정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서 설득했어요. 많이 불안하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하거나 그러시면 개의치 않고 절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요.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한참 결혼 준비로 바쁜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상간녀였죠. 제게 만남을 요구하길래 그냥 알겠다고 만나자고 했어요. 저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저를 만나자마자 상간녀는 제게 돈 봉투를 내밀면서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싫다고 대답을 하니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저를 잡았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해요? 라는 질문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 전 남편이랑 헤어질게.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 정말 내 아들 하나뿐이야. 내 아들이 너 때문에 나한테 인연 끊자고 했다고. 제발 부탁이야.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줘. 어? 상간녀는 그 옛날 제가 상간녀에게 애걸복걸했듯이 울면서 제게 헤어져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 상간녀 얼굴에
제가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내가 왜요? 그러게 나한테 이럴 시간에 아들 관리 잘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말이에요. 제게서 전 남편을 빼앗아갈 적엔 그렇게 당당하더니 본인 자식에게 버림받으니 벌벌 떠는 모습이 우습기도 가소롭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이제 당신 아들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못을 단단히 박아두고 오열을 하는 상간녀를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결혼 준비는 이제 얼추 끝났고 다음 달에 식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남자친구는 제 남편이 되기 위해 벌써 제 친정으로 자신의 물건을 옮기고 있고 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상간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주니 앞으론 만나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참, 세상 인연이 좁다고는 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 남편도 연락을 줄기차게 보냈는데 그냥 그 연락은 받지도 않고 있고 상간녀 전화번호도 차단했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전 남편처럼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남자친구가 이번 기회로 상간녀에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사이로 받아들이시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그런지 남자친구는 든든한 부모님이 있단 기분이 이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달에 그렇게 또 새 신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가 끝이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제 예비 남편이 새 출발하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